감사합니다. 지금 소개받은 이제 제가 산후조리원 원장인데 우리 신정 목사님은 우리나라 안에서 최고 가는 목사님이에요. 교회가 많이 있지만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고 너무나도 이제 그런 건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렇게 교회 본당을 중심으로 해서 부속시설을 가지고 사회복지 기관을 만드는 교회가 없습니다. 서울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혹시 명성교회 아시나 몰라 그런 교회, 사랑의 교회 이런 교회 등등이 있는데 저는 교회 시설이 본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부속시설이 많이 있는 교회는 광양교회밖에 없어요. 광양의 대광교회. 근데 여러분들은 참 복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신정 목사님이 정말로 너무나도 목회를 잘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제가 산후조리원을 운영한 지는 지금 17년째입니다. 우리나라 산후조리원 역사는 지금 21년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부터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제 간호학을 준비하면서 한 번도 간호학에 대한 후회를 해본 적이 없어. 이게 간호학은 굉장히 일터가 많아요. 여기저기 가면은 이력서만 내면은 여러분들이 만약 간호사다 그러면은 갈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교수가 되려면 교수가 되고 또 요양보호사가 돼서 요양원의 원장이 되고 또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도 있고 조산사는 이제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로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한 달에 100명 이상 출산하는 데서 1년 동안 이론과 실습을 거쳐서 그 국가고시에 패스가 되면은 나라에서 이제 면허증을 받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안에 이 동네는 모르겠지만은 서울에도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100명 이상 분만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한 4, 5년 전만 해도 서울에 제1산부인과라고 있는데 거기서 했는데 지금 거기도 100명이 안 돼. 오히려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분만을 많이 해야 20, 30명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좋은 병원들이 출산을 못하게 되니까 조산사나 산부인과 닥터들이 트레이닝할 수 있는 인증된 기관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산모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내가 이거 출산을 하긴 해야 되는데 잘할 수 있는 병원이 어딜까? 이제 많은 그런 궁금증이 있는데 제가 저를 피하기 위해서 광양까지 올 수는 없죠. 제가 산후조리원을 3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조리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조리원이 뭐 돈이 되는가 보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조리원을 오픈하게 되니까는 너무 우후죽순으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포기하고 이제는 한 개만 잘 하고 있는데 조산사기 때문에 이제 자연 출산을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자연 출산은 산모 마인드에 딸려 있어요. 여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자연 출산을 분명히 할 것이다 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 이렇게 마인드가 없잖아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의사가 정해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산모가 건강하면은 아기는 건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산모가 건강하지 않으면은 아기는 건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심신을 아주 단련을 잘해서 건강한 아기 출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임신을 하면은 뭘 안 하죠? 한번 대답해 보시죠. 대답하시면은 제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선물. 월경을 어떻게 해요? 안 하죠. 그 다음에 뭘 해요? 입덧하죠. 오케이. 나오세요. 내가 그냥 지나가지는 않아. 제가 투자를 합니다. 이거는 또 물건에 대한 설명을 해요. 우리가 이제 아기 나면은 모유가 나오잖아요. 모유가 나오게 되면은 너무 많이 나오면 수유, 패드인데
옷을 다 버리니까 제가 수유 패드를 선물해드립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동을 하잖아. 태동을 몇 개월 때 느끼나요? 6개월. 6개월. 한 사람만. 지금 목소리 큰 사람. 6개월. 6개월은 조금 이제 늦지고 5개월 나오세요. 여기 빨리빨리 나오실 시간이 주어진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는 많이 갖고 왔는데 시간이 더디면 보통 산모마다 다르긴 합니다. 필이 있는 사람은 4개월 때도 느끼기는 해요. 근데 그건 너무 빠르지. 그리고 5개월이 대부분이 다 느끼는 시기예요. 6개월은 좀 필이 느린 거지. 미안합니다. 요거는 뭐냐 하면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가서 그 검사할 필요 없어.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 요거는 배꼽 보관함이에요. 배꼽 보관함. 자, 그리고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10달 동안 있잖아요. 태아의 위치를 확인을 해야 돼. 자연 출산하는 사람은 몇 개월부터는 아기 머리가 아래로 픽스돼야 되는데 그게 몇 개월인지 아는 사람? 7개월. 아, 오케이. 7개월. 왜 7개월이냐 하면은 뭐 6개월 때도 8개월 때도 이게 태아의 위치가 밑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엄마의 배 안에 6개월이면은 아직 아기가 작잖아. 그러니까는 많은 태동을 느끼면서 돌아다녀. 근데 딱 픽스되는 게 7개월이에요. 8개월이면은 아기가 너무 크니까 만약에 여가면은 이제 그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7개월 때는 꼭 포지션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여가다 그러면은 조산사들은 인위적으로 자연 출산할 수 있도록 포지션 체인지를 합니다. 나는 여가다 7개월 이하인 산모 있어요? 없죠? 요거는 뭐냐 하면은 뭐예요? 모유 저장팩. 모유가 너무 많아서 넘치는 사람, 애기 먹이고 남았다. 그러면은 전몸살 생기지 않도록 짜서 보관을 하는데 우리 그냥 실온에서는 3-4시간 저장이 가능해요. 냉장고에서는 3일에서 5일 정도. 그런데 저는 5일까지 보지는 않아. 3일이면 딱 적당한 것 같아. 그 이상 되면은 우리 음식도 상하잖아요. 그리고 냉동 보관은 5-6개월. 그러니까 모유가 너무 많아서 넘치면은 짜가지고 여기다가 날짜, 양 써가지고 냉동 보관을 했다가 내가 부재 시에 애기 돌보는 사람이 먹이도록 하는 겁니다. 저장때 모유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잘했네. 그 다음에는 만삭. 우리가 풀텀이라고 그러잖아. 엄마 뱃속에 아기는 몇 주 있어요? 40주. 나오세요. 요거는 물티슈예요. 물티슈는 제가 드리는데 아기들한테 물티슈를 많이 사용하는 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변을 싸면은 실용적이긴 해요. 편리하기는 하고. 그런데 물티슈를 많이 쓰면은 항문이 항상 습해 있잖아. 그럼 뭐가 와요? 기저귀 발진이 오잖아. 그러니까 물티슈는 쓰지 말고 흐르는 물로 닦아주고 애기 엉덩이 드라이 해주는 수건 있잖아. 그거를 하나 마련을 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항상 건조해서 발진이 생기지 않도록. 이거는 여행할 때 쓰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분만에 대한 엄마에 관한 거를 얘기 드린 거고, 신생아, 아기를 낳으면은 신생아라고 그러는, 영어로는 뉴본 베이비, 새로 나온 아기를 말하는데 신생아를 몇 주부터 몇 주까지라고 해? 아는 분? 28일까지. 28일? 크게 말해. 28일까지.
1개월까지. 오케이. 나오세요. 신생아도 애기 둘, 셋 난 사람도 내가 신생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는 사람이 없어. 뭐 1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신생아도 1개월까지인데 신생아도 1기, 2기, 3기 이렇게 나눠져요. 1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하면은 출산해서 24시간. 24시간까지 관찰을 잘해야 돼. 그리고 24시간에서 일주일 동안이 2기예요. 그리고 나머지에서 이제 한 달까지를 신생아 그러는데 신생아기를 조련에 왔을 때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매스컴이나 이런 TV에 보면은 산후조리원에서 썸씽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산후조리원 원장이 미스테이크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아기 자체가 그렇게 이제 생리적으로 그런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후조리원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저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다 그러면은 제가 다 조리를 해주고 싶어. 근데 뭐 요 광양에서 서울까지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선택은 잘 하셔야 돼. 선택은 누가 해요? 본인이 하는 건데 산후조리원 원장이 가서 이렇게 상담할 때 아, 저 사람이 전문성이 있나 없나 얘기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생아기가 조련에서 썸씽이 일어나는 이유는 생리적으로도 아기한테 그런 연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조련이 잘못할 수도 있지만은 하여튼 그렇습니다. 요거는 신생아실에서 쓰는 건데 기저귀 발진 아니면은 아기 뭐 낳았다. 그 신생아는 신생아 그 발진 같은 것들이 이 사례도 많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갓난 아기들은 세제 비누로다가 목욕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한 달까지는 그냥 물로만 닦아주고 샴푸나 혹시 엉덩이 이런 데만 비누로 하는데 이건 기저귀 발진용입니다. 안 걸리면 좋지만은 그냥 우리 영양크림처럼도 써도 돼요. 뭐 이거 진짜요? 그리고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은 탯줄의 길이가 보통 6, 70cm 되거든요. 아기.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탯줄이 길기 때문에 막 태동을 하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건데 아기 배꼽을 보통 3 내지 5cm 잘라요. 출산하게 되면 요즘 병원에서 아빠가 다 카트하게 하는데 이거 떨어지는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10에서 14? 응? 크게 10에서 14? 오케이. 나오세요. 제가 이거 드릴 때도 그냥 교육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요거는 애기 비누예요. 목욕할 때 쓰는 거. 샤워젤도 있지만 이거 굉장히 한 18,000원대로 굉장히 좋은 건데 애기 이제 목욕할 때 쓰시고 내가 얼굴 우리 화장 지울 때 뭐 써요? 클렌싱 폼 쓰잖아. 그거 대용으로 써도 괜찮아. 엄마가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드리는데 배꼽은 보통 출산 10일에서 14일 2주 정도 걸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 더 빨리도 더 늦게도 떨어질 수 있죠. 10일에서 14일 만에 떨어지면 우리 상처가 나면은 이게 딱지가 생기잖아. 딱지를 띄면은 뭐가 생겨? 피가 나오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짓물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떨어지고 나도 바짝 마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10일에서 14일 정도는 알코올로 더 소독을 해줘야 돼요. 알코올은 발산되는 그 성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알코올로 깨끗하게 드라이 될 때까지 닦아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
그 아기를 출산하게 되면은 보통 정상 체중을 몇 킬로라고 하나요? 응? 아기 신생아 내가 지금 아기를 낳잖아. 낳았을 때 보통 정상 체중을 3.2kg. 뭐 다 틀린 거는 아닙니다. 2.9kg도 있고 뭐 3.4도 있고 그런데 보통 이론적으로는 3.0kg를 말합니다. 3kg라고 하신 분 없어요? 여기요. 3kg 나오세요. 보세요. 여기. 요거는 씨앗 부모라고 여기 대광교회 안 나오시는 분 손 들어보셔. 교회는 안 나오고 여기 이제 산모교실만 나오시는 분. 아, 산모교실만 나오셔. 대광교회 교인은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제가 오늘 전도도 좀 해야 되겠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저희 딸이 그 서울의 장로의 신학대학이라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 교육학과를 나왔어. 근데 우리 딸이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데 나는 서울대학이라도 갈 줄 알았어. 근데 이대를 썼는데 떨어졌어. 그래서 뭐 그 밑에 대학들이 많잖아. 그때는 가나다 순 이랬는데 야 다른 대학 가지 말고 그냥 사람 되는 학교나 가라. 그래서 장로의 신학대학에 기독교 교육학과를 보냈어요. 근데 얘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반장을 안 해본 적이 없어. 그렇게 우수한 학생인데 대학을 가가지고 저희 남편이 목사입니다. 그런데 내가 목사 딸로 사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왜 또 신학대학을 보내서 구속을 받게 하냐. 어머 그러더니 공부를 안 하는 거야. 들어갈 때는 차석으로 들어갔어. 그 정도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뭐 F학점 막 이렇게 하락이 돼버리니까는 저도 쇼킹했던 거죠. 그런데 2학년 때부터 다시 개심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하고 했는데 지금 이 책을 만들어냅니다. 이 책은 씨앗 부모 그래서 30, 40대 애기 엄마들이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 더 좋은 거죠. 이거를 읽고 감동이 되면은 예수를 믿고 또 내 자녀를 기독교 교육적으로 키우면 좋겠다 하는 책이에요. 괜찮죠? 네. 자, 이렇게 했는데 너무 서론이 길었죠? 근데 교육적으로 했기 때문에 다 여기 포함되는 거긴 하지만은 저희 홈페이지 네. 이거는 저희 홈페이지인데 이 애기는 저희 딸의 아들이에요. 우리 딸이 딸을 하나 낳고 아들을 낳았어. 근데 이때는 제가 조산원 면허증만 갖고 분만은 안 했어요. 그런데 딸 날 때는 그랬고 이 아들 날 때는 내가 조산원을 오픈을 해서 나한테 낳는데 산모들이 제일 무섭고 후유증 생기는 게 뭐냐면 회음부절개. 병원에 가면은 내진. 이거 산모들이 좀 막말로 흡요된다고 그러잖아. 이거 안 해도 돼. 해부학적으로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은 내진 회음부절개 안 해도 분만이 되더라고요. 저도 병원에서 배울 때는 내진하고 회음부절개 해야지만 아기가 나오는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아들이 4kg 되는 아들을 제가 받았어요. 조산원 소개 들어가 볼까요? 좀 올려주시고 조산사는 자연분만밖에 못해. 그런데 아다르고 어다르다라고 자연분만, 자연주의 출산 이거 있잖아요. 자연분만은 뭐냐면 병원에 가서 여러분들이 하는 건데 병원에서는 인위적인 의료 행위를 많이 하잖아. 지금 말한 대로 애기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뭘 해요? 유도분만 하잖아. 유도. 억지로 분만하는 거예요. 유도분만 하다가 8, 99%는 전부 제왕절개술로 가는 거예요. 저는 병원을 비방하는 거는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알리고자 하는 뜻에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음구절개 내진하죠. 제모하죠. 그 관장은 뭐 할 필요는 있어. 그래서 저는 산모한테 오늘 뭐 먹었냐, 변은 언제 쌌냐, 이제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건데, 관장은 위생적인 차원에서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안 해도 아기가 나오는 거고, 만약 조산원, 저 말고도 여기 조산원 있나요? 광양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산사제 집 같은 분위기로 의료 개입 안 하고 평화로운 출산이 그렇지만 산모는 엄청 아픕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다가 누구를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독초하는 것이 너무 외로워 보이니까 누굴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죠. 그런데 누가 와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저 중앙에 있는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랬어. 그런데 누가 와서 누굴 꼬셨어요? 뱀이 와서 하와를 꼬셨잖아요. 뭐라고 꼬셨어? 네가 저거 먹으면 말이야 하나님보다 더 눈이 밝아져. 이렇게 꼬셨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여자가 이제 그 열매를 먹어서 먹고 나니까 정말 세상이 밝아지고 아는 게 더 많아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누구를 꼬셨어요? 아담을 꼬셨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그거를 먹다가 하나님한테 딱 걸렸어.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여기가 그래서 남자들이 이렇게 꼴통하게 나왔다 이제 그러는 건데, 그래서 여자한테는 뭐를 줬어요? 출산의 고통을 준 거예요. 남자한테는 평생 피땀 흘려서 수고해가지고 처자식을 먹여 살리라. 근데 제가 조산원을 운영하면서 남자들이 참 힘들겠다 하는 걸 더 느끼는데, 근데 요즘은 여자들의 워킹맘이 더 많잖아요. 여자들이 사서 고생하고 있어. 그냥 남편이 웬만큼 벌어다 주면 그냥 살 수 있으면 살면 좋은데 배운 게 아까우니까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더 고달퍼. 1인 맨역을 해야 되는 게 여자잖아요. 요즘은 같이 일을 해도 좋은 남편은 모르겠지만은 안 그런 남자는 회사 갔다 와도 여자는 빨래하고 집 살림하는데 남편은 그냥 누워서 텔레비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누가 더 힘들까요? 일하는 남자가 더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 내가 이런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런데 요즘은 여자들의 역할이 달라지면서 여자들이 더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준 건데 해부학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하나님이 벌은 준 거잖아. 벌이잖아요. 고통하고 먹고 사는 거하고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분만을 하면서 제가 신앙적으로 기독교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여자들의 생리기관을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요. 저기 출산육아 정보. 여기에 들어가면은 저기 보면 임신, 출산, 신생아, 모유수육, 산후조리 이런 메뉴가 있잖아요. 보이시죠? 메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임신에 들어가면은 여기 맨 밑에 거 1개월부터 10개월까지 1번 오케이. 여기 들어가면은요 쭉 나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퀴즈 문제로 임신하면은 생리를 안 해, 입덧을 해. 그런데 우리는 꼭 병원에 가서 확인을 하잖아요. 그죠? 보통 5주 내지 6주 되면은 병원을 가. 그런데 자각 증상이 있잖아. 내가 입덧을 하고 그다음에 생리를 안 하니까 임신인데 가서 꼭 테스트하고 초음파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안 갔대. 그러나 저도 배울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주에 한 번씩 가서 다 관리를 해라 그러는 건데 제가 조산사를 해보면서 사실은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때가 언제냐 하면은 임신 3개월 때예요. 그때 만약에 유산기가 없으면 괜찮아. 그런데 산모가 출혈을 하거나 그 당시에 진통이 와가지고 유산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뭐가 형성이 되냐면은 아기 집 태반이 형성돼서 엄마 자궁에 착상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착상이 안 되면은 이제 유산되는 거지. 그러면 닥터가 하는 말이 자궁이 약해서 유산됐습니다. 이런 말을 듣게 돼, 산모가.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 시기가 지나간 거잖아요. 그 다음에 태동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보통 5개월 이상이면은 느끼는데, 아기가 5개월 되면 꼬물꼬물 하면서 엄마, 나 살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예고를 해주는 거야. 그렇잖아요? 힘들면은 다리 쭉 뻗으세요. 누워도 괜찮아요. 그렇게 이제 사인이 오잖아. 그러면은 산모가 건강하면은 아기가 건강해. 아기 파워에 따라서 아기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7개월이 되면은 아기가 이제 밑으로 내려오잖아. 머리만 확인만 하면 돼. 초음파라는 거는 이거 산부인과 닥터들이 자기들이 학회에서 다 해가지고 발견한 일인데, 아기한테 초음파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을까요?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리고 저 산모 공부 많이 했네. 근데 안 한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느 정도의 아기가 피를 느끼냐 하면은, 우리 전철을 타거나 기차를 타면은 내 앞에 전철이 와서 있을 때 찍 하고 들어오잖아. 그 정도의 피를 느낀대. 그러니까 공포와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아기가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엄마는 그냥 내 배 위에다가 젤리 발라가지고 기계 돌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데 아기가 그렇게 느낀다는. 그러니까 우리 초음파 하면서 그거 왜 해요? 그러면 아기 얼굴 보고 싶어서 한다 그래. 얼굴 봤어요? 되게 우리 무서우면은 본능적으로 얼굴 가리고 옆으로 몸을 옮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엄마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엄마들이 있어. 얼굴을 10달 동안 못 봤대. 그리고 입체 초음파 하잖아. 7개월, 8개월 이 정도 되면은 입체 초음파는 아주 정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기가 더 스트레스 받는 거야. 아기 얼굴 보면 뭐 할 거야? 찌그러진 얼굴 잘 보이지도 않는 거. 결혼해서 우리 결혼 사진 보잖아요. 근데 그거 앨범 몇 번이나 봐. 처음에 왔을 때만 보지 안 보거든. 그러니까 아기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아기 힘들게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혹시 한입배들도 안 좋아요? 심장 박동. 심장 박동수는, 그래서 오늘 허락을 하면은 내가 샘플링을 하고 싶은데, 심장 박동수는 산모는 못 듣잖아. 근데 이제 산모를 여기 이제 7개월, 8개월 되면은 볼륨이 있어. 그래서 남편들이 내 배 위에다가 귀를 대고 아기의 심장 박동수를 들어본 남편이 있어요? 없지? 이거 원래는 제가 산전 부부교육을 할 때 이렇게 산모들이 모이잖아. 그러면 우리 그냥 다 눕혀놔, 산모들을. 그리고 배를 오픈해요. 그리고 남편들 보고 머리 만져보게 하고 손발 등을 구별해가지고 아기 심장 박동수를 아빠들이 듣도록 해. 그러면은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달라져. 아빠들이 와 하고 아주 깜짝 놀래. 눈이 이만하게 커진다고. 오늘 밤에 가서, 여기 전부 몇 개월이 제일 낮은가? 7개월 이상. 전부 7개월, 여기는 5개월. 그래도 들리는데 이제 볼륨이 약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조금씩 들어보라 그래요. 자꾸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애기 이렇게 산모 배를 보면은 꾸르륵 꾸르륵 하면서 장 운동하는 소리가 들리고, 콩닥콩닥 초음파상으로 듣는 그 볼륨이 있어요. 근데 이제 7, 8개월 되면은 볼륨이 죽고 레귤러하게 뛰어요.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게. 이따 허락을 하면은, 제일 텀이 긴 산모가 몇 개월이에요? 첫째도 괜찮고 둘째도 괜찮은데 8, 9개월 정도 되면 볼륨이 좋거든. 그러니까 이따가 한번 누워서 한번 해봐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확인을 하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초음파처럼 이렇게 돌리기 때문에. 근데 산모가 못 들으니까 한번 들려줄까요? 이제 저한테 진찰 오면은 제가 엄마를 위해서 그 기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이제 쭉 내리세요. 올리셔요. 올려. 위로 올려야죠. 그래서 이제 10달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가면은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서 출산 육아 정보, 이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자산인데, 여기 들어가서 내가 아기가 5, 6개월이구나. 그러면은 아기한테는 뭐 키가 몇 센치, 어떤 휘를 가지고 있고, 뭐 태동이 시작되고 이런 게 있어. 그런데 엄마한테는 어떤 사인이 오는지. 제가 이제 부부 교육 같으면은 여기 어디가 내려보세요. 한 7개월, 8개월 정도. 저기 내려. 조금 더 내려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냥 제가 말로 할게요. 한 7개월 이상 되면은 산모가 뭘 잘 잃어버리기도 하고 건망증이 생기고 정서가 이리터블해. 그거를 남편이 타박하지 말라는 거지. 임신하고 나면은 그런 게 올 수도 있고 그래. 그런데 이제 남편이 오늘 출근하면서 여보 내가 오늘 퇴근해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고 오늘 뮤지컬이나 영화 보자. 그럼 집에 있는 부인이 아침부터 만나는 시간까지 마음이 막 흥분되고 기다려지는 그런 즐거운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울하지 않잖아. 우울한 일이 생겼다가도 우리 남편이 오늘 나한테 이런 이벤트를 베풀었네? 그러고서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애기도 좋은 거예요. 그런 날은 혹시 뭐 어디 가서 영화를 본다든지 교회 성가대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애기가 유다르게 더 많이 움직이는 파워를 느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서 쭉 보세요. 그리고 남편한테 교육을 시켜 나한테 오늘 저기 서울에서 오신 원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거 한번 보자. 당신이 나한테 이런 서비스를 해줘야 돼. 그런 거를 간접적으로 남편 교육을 시킬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고 안 되나요? 요거는 됐고 그러면은 제가 40분까지 하고 간식 시간을 갖는다고 그랬는데 5분만 더 할게요. 그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산모가 이렇게 임신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출산을 해야 돼. 내가 출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출산을 해야 되느냐. 아까 손 들어보니까 2명만 자연주의 출산하겠다고 그러더라고. 여기까지 제 설명을 드리면서 나도 자연주의 출산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인드가 생기신 분 손 들어봐요. 없어요? 병원에서 응? 저는 마음이 있지만 병원에 가면 의뢰 내진하고 뭐 다 하잖아요. 선생님 그러는데 그래도 그러니까는 제가 속상한 게 뭐냐 하면은 저는 간호사이면서 조산사잖아요. 내가 그래도 조산사가 된 이유는 간호사는 닥터의 오다를 받고 헬퍼 역할밖에는 안 되더라고. 제가 병원 근무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누구든지 뭐 서포터 하는 사람이 있고 헤드급이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이 생겼어. 내가 내 자녀를 키울 때는 그 분야에서는 헤드급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기 임신해 있잖아. 다 헤드급은 될 수 없지만은 그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라 그 말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 딸은 그래도 헤드급 역할을 해. 지금 회사 다니고 이러는데. 그리고 우리 아들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는데 아무튼 그래도 좀 헤드급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산모들 교육시킬 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산모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해봐요. 그냥 보조 역할만 하면은 평생 보조 역할만 되고 누구의 오다가 떨어져야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요거, 여기 들어가면은, 뭐, 예를 들어서 5개월이다 그러면 애기 체중이 얼마고, 애기가 어떻게 놀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요 공부를 좀 해보시고, 저기, 후기로 들어가 볼까요? 후기요? 후기. 고객센터. 이용후기요? 네, 이용후기. 여기 들어가면은 조산원, 조리원 후기, 조산원, 조리원 후기 이런 게 있는데 저한테 분만한 산모들이 후기를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한테 와서 분만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병원 분만을 해도 의사를 내가 끌어당겨. 내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썸씽이 생겼다 하는 거는 저기 선생님. 네. 아니 올려보세요. 출산휴가 정보로. 여기 들어가면은 거기가 아니라 조산원 소개로 가야 되겠다. 조산원 소개. 조산원 두 번째. 분만법의 종류. 자연주의 분만인데 자연주의 출산은 예정일이 되면은 내가 아파서 아기 날 때까지 참고 기다리려고 하는 의지력이 있어야 돼. 아기는 나옵니다. 제가 분만을 많이 해보지만 초산은 힘들어요. 초산을 잘못하면은 둘째, 셋째도 전부 제왕절개를 가는 건데 사람이 엄마 뱃속에 있는 시간이 날짜상으로 288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정일이 며칠이에요? 5월 15일이면은 5월 10일 날 나올 수도 있고 5월 20일이나 뭐 그 지나서도 날 열흘 전후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예정일이 지났다고 조바심 갖고 불안하고 초조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아기는 다 나올 수 있도록 산도, 아기 나오는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기다리면 돼. 그 의지력만 하나 있으면 돼. 나와봐요. 힘들죠? 그래서 꼭 자연 출산하도록 나한테 전화 좀 줘요. 승리했다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의지야. 뭐 아기도 건강해야 되지만 우리 산모가 저한테 이제 여기 후기 들어가면은 V백 알죠? V백. V백이 뭐예요? 오케이. 이거 받으셨네. 여기 안 받았, 여기. V백. 아는 사람.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 초대를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를 하고 둘째를 자연 출산하는 건데 V백이 뭐냐면은 벌텍스라는 거는 머리예요. 백 뒤로 나오는 거고 V백 C는 세크럼 애기 머리가 나오는 거야. 그런 건데 이제 머리 먼저 애프터 머리 이제 근데 처음에 제왕 C는 시자리언 섹션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난 다음에 머리가 밑으로 이제 있어가지고 자연 출산하는 건데 그거를 닥터들은 안 합니다. 뭐 여기 광양에 있는 산부인과 선생님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떤 산모가 말이야 날 찾아왔는데 첫애를 자연 출산하고 싶어서 병원을 갔는데 보통 닥터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골반에 껴서 아기가 안 내려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왕절개로 많이 가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산모들이 호흡 조절을 잘 시켜줘야 되는데 호흡 조절을 안 하고 막 아프니까 소리 지르고 여기 목을 조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기 호흡수가 떨어져. 심장 박동수가. 그러면 아기가 위급하니까 남편한테 수술해야 됩니다. 이러이러해서. 그럼 수술 사인 안 할 남편이 있겠어요? 그래서
거의 7, 80%는 수술 캐식. 지금 우리 세계에서 우리 유명한 거 많잖아. 제왕절개 1위예요. 그 구라파 미국이나 호주나 캐나다나 이런 구라파 그 유럽 쪽에는요 자연분만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지만 다른 나라는 자연 출산 비용이 더 비싸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왕절개 비용이 더 비싸잖아. 사실은 저도 분만을 해보지만은 쪼그리고 앉아서 산모 등 밀어주고 마사지 해주고 이런 거 의사들이 하겠어? 안 하지. 그러니까 의사들은 그저 스마트하게 포즈 잡고 분만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힘든 출산을 안 한다. 근데 배째는 일은 다 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100명 이상 출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병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닝이 안 돼. 아무튼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만 하고 좀 자르기는 했지만 간식 타임을 갖고 한 10분만 쉬는데 11시 50분, 12시에 다시 모이죠. 근데 여기까지 들을만 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 후반에는 정말 분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신생아, 산모관리, 모유수유 잠깐 하고 마칠게요.